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9명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면서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1차 백신 접종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서 인구 대비 30%에 가까워졌습니다. KBS 재난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박식 기자,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어제 하루 4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발생이 380명, 그리고 해외 유입은 49명입니다. 사망자가 5명이 늘었는데요. 1년 5개월 만에 누적 사망자 수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겠습니다. 300에서 5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일평균 확진자 수는 468명으로 500명 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52명, 그리고 경기도 111명 등 수도권에서 28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대규모 집단 감염은 없지만 일상 속의 전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상황을 보면요. 서울에서는 직장을 연결고리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 인력사무소와 학교, 그리고 노래방 같은 일상생활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1차 접종자 수가 1,500만 명을 넘어섰군요. 네, 지난 2월 말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14일 만입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1,50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2%에 이릅니다. 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도 400만 명을 넘어서서 7.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백신별 접종률을 보면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경우는 접종 대상자의 80% 이상이 각각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보다 2차 접종 시기가 빠른 화이자의 경우는 접종을 모두 완료한 비율도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1차 접종만으로 끝나는 얀센의 경우 96.4%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제 얀센을 제외한 상반기 1차 백신 접종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부는 이달 말까지는 2차 접종에 주력을 하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분기에는 백신 접종 대상을 50대 그리고 40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다음 달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됩니다.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더 줄이고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학교와 노래방 등 일상 속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늘 오후 공개됩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서울 152명, 경기 111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이 74%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 사례인 농수산물 물류시설과 건축사무소 등에서 추가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경기 안성시 농수산물 물류센터와 관련해 확진자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지난 5일 이후 모두 41명이 감염됐습니다. 수원시 건축사 사무소에선 직원 1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이 사무소에선 지난 15일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확진자가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천시 노래방에서도 11명이 감염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후 4시 40분 다음 달부터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다중 이용시설 영업 금지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경상북도 12개 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기존 0.15명에서
0.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영국에서 사흘 연속으로 10,000명 이상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19일 기준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이 1,321명, 사망자는 14명입니다. 이달 초 3,000명 선까지 감소했던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넉 달 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영국 정부는 델타 변이를 대응해 축구장 등의 대형 접종센터를 세우고 젊은 층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1차 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81%고 2차는 59%입니다. 코로나19 백신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염력이 월등히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델타 변이가 곧 세계를 휩쓸 지배적 변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알파, 남아공에서 발견된 베타 변이에 이어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발견된 뒤 세계 80개국으로 번졌고 영국 신규 확진자의 90%, 미국에선 41개 주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델타 변이가 곧 지배적 변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Delta variant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the dominant variant globally because of its significantly increased transmissibility. 델타 변이는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70% 강한 알파 변이보다 64%가량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에서 감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지목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When these viruses mutate, they do so with some advantage to the virus. In this case, it is more transmissible. It's more transmissible than the Alpha variant or the UK variant that we have here. 다행인 건 델타 변이에 감염돼도 백신을 2번 다 맞았을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92%, 화이자 96%의 효과로 중증 질환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을 돌파하는 변이에 대비해 추가 백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국 정부가 당초 약속보다 3배 많은 모더나 백신 250만 도스를 타이완에 지원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0만 도스의 백신 지원분이 타이완으로 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타이완 지원분 250만 도스는 애초 약속했던 분량의 3배가 넘고 2,300여만 명인 대만 인구의 10%를 초과합니다. 미국의 이번 백신 지원은 자동차 제조업체 등의 필수적인 컴퓨터 칩과 같은 전략 물자에 대한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타이완이 협력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분석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확진자 현황과 추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말 영향으로 국내 발생 380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만 일평균 지난주에 보면 439명으로 여전히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1차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도 해드렸는데 1차, 2차 좀 수치를 좀 볼까요? 일단 정부 계획은 1차 접종을 상반기에 1,300만 명 완료하는 거였는데 네네. 200만 명 더 넘게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501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인구 대비는 29.2%.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분들은 404만 명, 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차 접종을 마쳤으니까 다음 일주일간은 일단은 계획을 세우는 1차 접종은 거의 끝난 거고요. 7월부터 다시 1차 접종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7월부터는 백신 접종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6월에 예약자 중에 접종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백신이 부족해서 그게 17만 명 가량 되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7월에 먼저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60에서 74세 10만 명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이 돼 있었는데 못 맞았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아직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또 30대 미만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또 필수 인력 7만 명이 화이자 백신이 부족해서 못 맞았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50대는 뭐 언제 백신을 맞을 수가 있나요? 50대는 일단 예약을 통해서 7월 말과 8월 초에 접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 뒤에 이제 8월 중순부터는 50대 미만 일반 인구들이 예약 순서에 따라서 접종을 받는데 일단 3분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5개 백신이 다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의 종류는 내가 언제 접종을 받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대입 수험생들도 이제 백신을 맞잖아요. 여름방학쯤이 될까요? 언제가 될까요? 일단 고3 학생들하고 고등학교의 교직원분들은 7월 셋째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행될 예정이고요. 고3 이외에 재수생들, 수험생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대상자 확정을 통해서 8월 중에 접종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 일부는 이제 2차 접종으로 다른 백신을 맞는 그런 교차 접종도 추진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또 2차에는 다른 백신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접종을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네네. 한 3개월 뒤에 이제 2차 접종을 받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7월에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의원이나 약국 종사자, 사회 필수 인력, 만성 신장 질환자 등 76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7월에 2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이때쯤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수급이 원활치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해외 진행 임상 연구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뒤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항체 생성이나 또 안전성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제 정부가 7월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오후에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네네. 대충 보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5인 이상으로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네. 모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수도권 식당, 카페, 헬스장, 다중영업시설 영업시간이 한 10시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유흥시설들이 다 문이 닫혀 있잖아요. 영업을 못하는데 영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도 주말 날씨 좋은데 방역 지침 잘 지키면서 보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이 올라 날이 덥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는 바다 안개가 들어오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에 따라서는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떨어지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면서 지금 차차 맑은 하늘을 회복하고 있고요. 기온도 1시간에 2, 3도씩 쑥쑥 오르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경우 30도를 웃도는 곳도 많겠습니다. 기온과 함께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겠고요. 또 오존 농도의 경우 강원도와 제주도를 뺀 전국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르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에서는 날이 차차 흐려지겠고 오늘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서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청주와 전주 31도, 대구 3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는 흐린 가운데 경기 동부, 강원도, 경북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내일 3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합니다. 원료인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걸 생각하면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최근 크게 올라버린 물가가 변수입니다. 최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이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내일 발표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월에서 5월까지의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이 기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2분기 기준 시점보다 16%가량 올랐습니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 변수입니다. 7월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의 전기요금이 2,000원 오르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 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할인 혜택 축소 대상 가구는 약 625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앞서 정부는 서민 가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도 인상을 유보하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 실적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화재가 난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창고에선 오늘로 벌써 나흘째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까지도 진압은 힘들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진화 상황 등 관련 소식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아직도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물류센터 내부에 불길이 남아있고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가 17일에 발생했으니까 벌써 나흘째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오늘 오전에 외부에서 물을 뿌리며 잔불을 정리했습니다. 현장엔 5개 조 25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이 됐는데요. 경기도 소방본부는 오늘도 완전히 불을 끄긴 어렵다면서 적어도 내일까지는 계속 진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류센터 안에는 1,600만 개가 넘는 택배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이나 비닐류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서 불을 끄기 어려운 겁니다. 내일 오전에는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지 조사하는 건축물 안전진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에는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도 해야 하는데 일단 불을 완전히 꺼야 할 수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재 진압 도중에 숨진 고 김동식 구조대장 빈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고 김동식 대장의 빈소는 경기도 하남시 하남 마루공원 장례식장이 마련됐습니다. 빈소에는 어제 이어 오늘도 많은 추모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장례식장 측은 고 김동식 대장의 지인과 동료 등은 물론 일반 조문객들도 빈소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조문했고 오늘 오전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범석 쿠팡 창업주와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도 어제 저녁 조문했습니다.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장례식은 내일 경기도 청장으로 열리고 고인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화재 이후 인터넷에선 쿠팡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비판하면서 쿠팡 회원을 탈퇴했다는 인증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범성 쿠팡 창업자가 화재가 발생한 당일 이사회 의장과 등기 이사직을 사임한 것을 두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네, 이번 화재로 주변 마을에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캐한 유독가스가 뒤덮고 타다 남은 잿덩어리들이 주거 지역과 농지로 날아들었습니다. 김영덕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시커멓게 탄 물류센터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 바람을 따라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방 안에서도 너무 이렇게 냄새가 나갖고 공기청정기 그거 틀어놓고 그냥 잤거든요.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랄까? 이곳은 물류센터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마을 한가운데입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이런 검은 잿덩어리들이 쉽게 눈에 띄는데요. 타다 남은 단열재 덩어리도 발견됩니다. 마을 주변 논밭에도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쉽게 바스러지기 때문에 손으로 집어 치우기도 어렵습니다. 2층까지도 그 가루가 떨어진 거로다. 물에 흡수되면서 그대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 지금은 난감입니다. 소와 용액이 뒤섞인 오염수도 화재 현장에서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유독성 연기 때문에 주변 양봉 농가에서 벌이 달아나 버리거나 주택과 차량이 검댕에 뒤덮이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공기의 유해 성분 측정에 나서는 한편 수백 톤의 오염수 처리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대응이 늦다고 하소연합니다. 식물 자라는 데가 다 흡수를 하면 또 사람이 뭐 먹을 수 있겠어요? 밭농사 짓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좀 약간 좀 포기한 상태죠. 쿠팡 주변의 다른 대형 물류센터들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다른 센터로 처리 물량을 분산하는 등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야권 유력 대권 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이 오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10일 대변인으로 내정된 이 대변인은 오늘 아침 7시쯤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윤 전 총장의 공보 업무는 함께 대변인으로 선임됐던 이상록 대변인이 맡게 됩니다. 이상록 대변인은 윤석열 전 총장은 18일 금요일 저녁 두 대변인을 만나 격려했지만 이 전 대변인이 19일 오후 건강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대변인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윤 전 총장은 아쉬운 마음으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은 지난 1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 그러셔도 될 것 같다고 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전 총장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총괄하는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어제 입국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내일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북 수석 대표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현 난국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면서 대미, 대남 메시지는 자제했는데 성김 대표 방한과 맞물려 대화제에게 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계원우 기자입니다.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때 깜짝 임명된 뒤 첫 방한입니다. I'm looking forward to productive meetings with Special Representative No and other colleagues in the Korean government. 성김 대표는 내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잇따라 갖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는 지난 18일 막을 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난 등 현 난국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견인 불발의 토지로 혁명 앞에 가로놓인 현 난국을 반드시 해칠 것이며 앞으로 그 어떤 더 엄혹한 시련이 막아 나서도 혁명 사상과 위협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다. 간부들 행태를 공개 질타하기도 했는데 민심 동료 차원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 대리인격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1비서직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앞선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며 절제된 입장을 냈던 김 위원장. 성김 대표의 방안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남 대미 비난도 없고 성김 대표가 대북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다면 대화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화 언급 사실을 주목하며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원우입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보고 과정에 축소와 은폐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이 이중사의 사망을 단순 변사로 국방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단 지휘부에 보고 누락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아 기자입니다. 이중사가 숨진 채로 발견된 다음 날인 5월 23일, 공군본부 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중사의 사망 사실을 보고합니다. 사인은 단순 변사, 성범죄 피해 사실은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지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대목입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보고 누락 과정에 공군 군사경찰단 지휘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군 경찰단 지휘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무자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빼라고 4차례에 걸쳐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현재의 감찰을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초기 군사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장중사를 불구속하기로 한 과정에 대한 조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중사를 처음 조사한 3월 5일 공군본부 군사경찰은 중대사건이라고 판단해 수사 계장이 직접 수사에 들어갔고 같은 날 가해자 측도 구속을 예상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인 8일 불구속 처리하기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이 과정에 어떤 외압이 작용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된 장중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고 성추행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했지만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부사관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의 올해 2차 입주자를 다음 달 2일부터 모집합니다. 모집 물량은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 등 모두 5,800여 가구 규모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00여 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1,300여 가구, 서울 990여 가구, 부산 450여 가구 등입니다. 자세한 모집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마이홈 콜센터 또는 각 시행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날이 쑥쑥 더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시간에 기온이 2, 3도씩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도 많겠습니다. 기온과 함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존 농도의 경우 강원도와 제주도를 뺀 전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르는 오후 시간대에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있지만 옅은 안개가 낀 곳도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강원도에서는 날이 차차 흐려지겠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 동부, 강원도에서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청주, 전주 31도, 대구 3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경기 동부와 강원도, 경북 동부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소나기 예보가 자주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